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담당 기관들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격 조직 김숙희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해 합동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숙희 조직이 지난 2012년부터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북한 정권에 이익을 주는 외교 안보 관련 정보들을 탈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과 연방수사국 FBI, 사이버사령부 산하 사이버국가임무군은 27일 북한의 해킹단체 김숙희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해 합동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합동경보를 발령한 3개 부처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숙희 조직은 지난 2012년부터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개인과 단체로부터 북한 정권에 이익이 되는 정보를 탈취해왔으며 특히 한반도 문제와 핵 관련 정책, 대북 제재 등과 관련한 외교 안보 분야 정보를 빼돌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김숙희가 이를 위해 특정 표적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는 APT, 즉 지능형 지속 위협을 사용했으며 구체적으로는 표적을 현혹하는 사회공학 기법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공학 기법이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여 보안 절차를 깨뜨리는 사이버 침입 기법이며 보고서는 김숙희가 한국 기자를 사칭해 한반도 전문가에게 화상 인터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했다고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또 김숙희 조직이 보낸 악성 파일을 마치 인터뷰 참조용 자료인 것처럼 첨부해 표적이 된 한반도 전문가가 열어보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비핵화 등의 주제도 표적을 현혹하는 미끼로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표적 전산망 침투에는 주로 악성 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해 악성 프로그램을 표적 전산망에 씹는 스피어 피싱 기술이 동원됐으며 표적이 파일을 내려받는 순간 해당 전산망을 원격 조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leverage cyberspace as a means to collect information through phishing and other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hare information it believes will have the greatest impact on improving global security and seeks to deter bad actors like this from harming allies and partners. 전문가들은 미국 주요 정보기관의 이번 경보는 김숙희 조직의 국제 간첩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Kim Suk-hee has been known primarily for conducting international espionage, while the FBI alert has focused heavily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ink tanks, and other strategic targets. There's a very widespread linkage of various things that this group has been targeting.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에 대한 이번 합동경보 보고서는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김숙희 조직이 그동안 사용했던 해킹 수법과 파일명 등 7장 분량의 목록이 공개됐으며 개인 또는 단체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보안상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보호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내 북한 인권 운동가인 휴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27일 BOA에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결의안 문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숄티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며 한국 정부가 그들의 고통에 제발 등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달 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돼 다음 달 중순 채택된 뒤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인데 앞서 강 장관은 26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동제안국 회의 초청에 응하기보다 이를 주도하는 EU와 소통을 하며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의 회의 불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는 것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는데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는 결정은 한국이 핵심 인권 원칙을 지지하는 것을 꺼린다는 끔찍한 신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못 본 척할 때가 아니며 한국이 적극 나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나라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이 검토하든 검토하지 않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정권의 인류에 대한 범죄와 책임 문구가 담길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바로 그런 이유로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전하고 싶다며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 옹호자와 탈북민, 북한 인권 조직을 가혹하게 다루지 말 것과 압제적인 북한 정권의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진보적 정부 아래 한국이 오히려 북한의 인권 침해와 도발적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꺼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특히 올해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경제적 혜택을 계속 제공하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인권 실태 등 민감한 북한 관련 사안을 건드리지 않아도 북한의 행동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도발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같은 생각을 가진 유엔 회원국 그룹에 합류해야 하며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이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연속 채택됐는데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대선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북한 문제는 복잡해질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27일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라는 주제로 연 인터넷 간담회에서 자오통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이나 북한 모두 바라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것을 꺼려하고 중국 역시 북한의 경제적 안정 유지에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길 바랄 것이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강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e still had hope that he could reach some interim deal with Trump so that he would only give up a little of its nuclear program. 알렉산더 가부예프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있어 러시아는 중국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의 전략에 의존하며 상대적으로 작은 파트너로서 중국에 협조할 것이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만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무대가 한반도가 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의 편에 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Nobody believes that this program can be totally dismantled. That's the consensus view in Moscow. Russia doesn't have much leverage over North Korea, unlike China. So the economic relationship is pretty small.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보좌관을 역임했던 폴 헤일리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소장은 북한의 핵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때보다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As a result, I think the U.S. finds itself in a much worse situation, and therefore, I think we are, with that challenge that we've had for some time has only become more intense and more complex.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후 북한 문제는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복잡하게 얽힌 직면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케네스 월즈바흐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영내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특히 북한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즈바흐 사령관은 27일 미첼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은 절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며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표현처럼 항상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군은 북한의 동향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그 같은 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영내 위협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도전이라며 이에 대응해 한국, 일본 등 영내 동맹은 물론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비롯해
군 전력 간 상호 운용성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선언 또는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미 전직관리가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28일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미 대남 위협을 제거하는 구체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종전선언을 먼저 한다고 해서 실제 종전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을 먼저 할 경우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의 한국 주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배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 회의에 참석한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미한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지나치게 많은 의미가 부여되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다만 미국 정부는 어떻게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실질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족인 친형 이래진 씨가 사건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청와대에 상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28일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청와대가 국민 사망 전까지 보호 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정보 공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씨가 청와대에 청구한 자료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보고서류와 지시서류 등이며 특히 청와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남북 간 통신망이 닫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씨는 상소문을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와 오토 원비어씨 가족 등 외부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왜 한국은 자국민을 이토록 박해하고 무참히 인권을 유린하는지 묻고 싶다며 동생의 명예회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엔을 포함한 남북 공동조사 등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